싸우지들 마시고요. 예. 두 번째로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 뉴스죠. 군 댓글 작업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보고. 사이버사 핵심 인사는 청와대 근무 중. 군 정치 개입 파장 커질 듯. 예. 요 부분 굉장히 심각하죠. 네. 사이버 사령부가 트위터 댓글 활동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일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 앞두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 국정원이 군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 국군 사이버 사령부 고위 간부 A씨는 사이버 사령부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교수로 수시로 교류하면서 정치 댓글 작업 전반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 용지 두세 장 분량의 상황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한 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매일 오전 7시. 여러분 여기서 뭔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매일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방송에 가만 보면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기억나요? 항상 매일 새벽 그 5시에서 7시까지 별의별 미친놈들이 와갖고 다 댓글을 달았어.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그 시간에 5시부터 7시 항상 그랬어. 그 시간대에 미친놈들 댓글이 그냥 줄을 이었어. 그지?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래서 이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냐? 왜 맨날 이 시간에 오냐? 야, 알고 보니까 매일 오전 7시에 이런 거 했다고 보고하려고 지랄했구만. 매일 새벽 7시에 이거 보고서 쓰려고 그 지랄했구만.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한 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 A씨와 면담을 한 김 의원은 A씨가 근무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사이버 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댓글 작업을 벌인 사이버사 요원들의 행적에 비춰볼 때 주요 언론 동향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일일 보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530단 요원들은 사이버사 내 다른 팀과 어울리지도 않고 별도로 움직일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며 사이버사 창설 초기 530단이 국방부 10층을 사용했다. 다른 직원들도 530단이 입주한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을 전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특히 530단 직원들은 호칭을 일반 회사 직급처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2011년 11월 사이버사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연재욱 당시 국방부 정책실 국방협력 TF장이 2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국정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연재욱 사령관은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다.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다가 국정원하고 분가분가 하면서 이런 짓거리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한겨레도 이날 사이버사 530당 소속 요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여당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선전하고 야당 후보나 야당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정치 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530단이 요원들의 댓글, 트위터 활동 결과를 사업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이튿날 국방부 장관에게 보도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익명의 관계자 말을 빌려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퇴임한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른바 블랙북이라고 불리는 비밀번호 잠금장치 부착 가죽 가방에 보고서를 담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씨발 댓글 담고 그거를 007 가방처럼 막 딱 열었는데 씨발년 자빨이네 뭐 이런 거 써있었을 거 아니야. 야 폼은 또 존나 잡어. 이명박이가 뻑하면 그 공군 잠바 입고 지하실 내려가갖고 미국에 전화하더니 아유 정말 폼생 폼사 등신들. 그래서 가죽 가방에다 망치 V11년 뭐 이런 거 갖다 보고 있냐? 아이 등신 새끼들 진짜. 아유. 네. 잠금장치 부착 가죽 가방에 보고서를 담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작업 과정에서 국정원의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댓글을 군인들 시켜서 달았다는 얘기 아니야.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일 지침은 없었고 2010년부터 국가 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단위 월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심리전 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 활동이 연계돼 있다는 점은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의 주장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얘네들더러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요.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너무나 증거가 많아. 너무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부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석기 문제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돼. 그런데 자 우리 이석기 재판하고 이 국정원 범죄 증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정원의 범죄 증거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석기가 빨갱이다라는 내란 음모했다라는 증거는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나마 초장에 뿌려졌던 녹취록도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 그 녹취록에서 우리가 분노했던, 그리고 소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제목으로 만들었던 전쟁 준비는 전쟁 준비가 아니야. 전쟁 준비란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어. 도리어 전쟁 반대를 했지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쟁 준비한 내란 음모자들로 몰아갔잖아. 그러면 우리야말로 이석기 문제는 재판 결과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한 게 맞잖아요. 왜? 증거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국정원 문제는 이미 증거가 분명해. 증거가 분명히 나왔으니까 이건 증거를 보고 책임자 처벌해도 돼. 그런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증거가 잘못된 이석기네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증거가 분명한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증거인멸만 계속하고 있고 국민을 뭘로 본다? 등신으로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군 댓글 작업.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그 모든 국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뭐 국방부, 보훈처, 행안부 모든 기관을 통해서 국민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것이 대선 때 박근혜 지지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들어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 설사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부정선거 활동을 했다고 치자. 그래도 그건 박근혜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왜 박근혜에게 사과를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신 분. 우리 방에도 그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대선에서 설사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명박 정부의 문제인데 왜 박근혜한테 사과를 요구하느냐라는 주장을 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첫 번째는 박근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냐? 박근혜 당선에 댓글이 영향을 미쳤냐? 이런 말을 하고
설사 그런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박근혜 잘못이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두 가지인 듯 하지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이고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왜냐? 박근혜는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에요. 그 국방부에서 대대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대대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당선된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댓글 다는 짓거리를 해놓고 그런 댓글이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박근혜는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 댓글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것이다. 그게 첫 번째야. 뭐요? 박근혜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 댓글 없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 당선된 거야. 민주당과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국정원에서 거짓말 잘못을 했어. 그리고 경찰에서 그 증거인멸까지 했어. 그 증거를 다 알았으면서 그 거짓 보고를 주도했던 김용판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려다 걸리고, 또 국정원의 남재준이 거짓말을 막 하는 걸, 그 국정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용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박근혜의 잘못이야.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개입하고 축소 은폐시키려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를 독려했잖아. 그리고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수사팀장, 가장 열심히 했던 수사관을 막 잘라냈는데 동의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정원 범죄는 이명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죄가 되는 거예요. 뭐요? 세 가지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가 왜 박근혜 잘못이냐면, 첫째, 박근혜를 댓글 보고 찍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댓글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죄요. 두 번째로 남재준이 국정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죄요. 세 번째로 황교안이 국정원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을 핍박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다 잘라내는 걸 가만히 지켜본 죄가 세 번째다. 그래서 그것은 이명박의 죄가 박근혜의 죄로 대를 이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정말로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로부터 그 고리를 끊고 싶다면 이명박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남재준, 황교안을 잘라내야 박근혜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 이별하세요. 이명박의 범죄, 황교안의 범죄, 남재준의 범죄로부터 이별하십시오.